줘봐. 그거 나중에 제가 저 토품 빌렸다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너무해. 공격당기 TV에서 저거 하기 싫어하셨어요. 그거? 아 이제 그런 거라도 해야 먹고 살지. 안 되겠어? 우리 짱이 그런 거라도 해야지. 우선 방송 시작은 해놨어요. 아 그래? 마이크도 켰어. 네, 그럼 바로 송출이 될 거고요. 요거 방송하면 한 번만 틀어주세요. 근데 우리 방송하는지 모르잖아 사람들. 저희 나가요. 카톡? 네. 톡이랑 앱이랑 저한테도 오겠네요. 맞아요. 나한테도 되면 오더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서 좀 안 음.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대답을 하실 때 좀 조금 더 생각보다 좀 더 크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하면 되는 거 보고 저는 나갈게요. 아, 아직 50분이 아니구나. 지금 1분 남았습니다. 50분이에요. 50분인데. 50분입니다. 네, 50분입니다. 켰습니다. 깍두기 됐어?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쓸쓸하시니까 나 왜 이렇게 초량해 보이지 오늘? 보조 MC님이 옆에 뭐 앉아서 뭐 어쨌든 좋아요. 지금 방송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켜놨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네. 여기 로그인 로그인 그냥 여기에 뭐지? 나오네. 스타 유튜버 핵인 뭐야 시 유튜버 뭐야 이거? 핵인 싸? 핵인 뭐야 싸유? 유튜버 뭐야 이거 핵인 싸? 핵인싸. 예. 이따가 저희 퀴즈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8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오래간만에 10분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혹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시공 사무지원자 오늘도 철도시설공단 면접 보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해가지고 경쟁자분이 또 이렇게 또 보시려고 또 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마 원래는 아무 말 대잔치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딱 8시 되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리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오늘은 모의 면접하는 날이라서 모의 면접하는 날이라서 이 카톡이 모의 면접으로 안내가 갔겠구나. 좋습니다. 두 분 식사하셨어요? 네,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삼각김밥 먹었어요. 삼각김밥! 오 마이 갓.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어떤 거 드셨어요? 저는 지금 면접 일정이 잡혀서 다이어트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들어서 면접 일정이 잡혔는데 왜 다이어트를 해요? 혹시 옷이 안 맞아요? 살짝 그럴 것 같아서 그래? 네,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왔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오 마이 갓. 이것도 면접 전에 뭘 먹나 이런 걸 주제로 방송을 좀 몇 번 해봐야겠다.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지금 모의 면접 보실 두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얼굴은 보이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김밥 드셨고 쉐이크 먹었고 좋아요. 소리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작아요? 카톡 카톡?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요, 요즘? 카톡 채팅창? 아니 여기 채팅창. 이제 아. 올라와요. 아니 정말. 여기 맞네. 어쨌든 좋아요. 이거 저기 카톡에 나가는 저기 그림도 이쁘다 이제. 신경 많이 쓰셨네. 이거는 공예신님이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구글링해서 아 그래요? 했습니다. 이거 이미지 도용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상표 뭐 어쩌죠 그런 거 아닌가? 괜찮아요? 그런가요? 모르겠다. 켜보세요 보임님. 빵상? 빵상은 또 뭐야? 아이디? 소리를 일단 최대한 키웠는데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미리 질문을 주세요. 제가 그럼 그 질문을 이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상에 가장 어렵고 짜증나는 문제들 있죠? 그런 거 저희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후리스가 아니시네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후리스 안 되고 이거에다가 위에 또 롱패딩 입고 와가지고 지금 후리스 입었다가는 죽어요. 그리고 오늘 차 운전 안 하고 와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맞아 후리스 입어야 되는데. 어때 방송 많이 보셨어요? 저희 방송? 네.
어떠세요? 예. 이것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아 유튜브도 많이 보고 방송도 많이 보고 네. 유튜브 얘기 많이 하면 공격당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자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약간 좋아합니다.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좋아요. 어제도 어떠세요? 봤어요. 저. 저도 진짜? 저는 유튜브만. 유튜브만 봤어? 그럼 뭐 공격당이 회원은 맞아요? 네네. 그래 회원 가입하고 또 유튜버에도 가입해줘야 돼. 공격당기도 유튜브 있잖아. 맞아요. 네네.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내가 볼 때 안 했어. 어쨌든 좋아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득템했어요. 이거 이제 가져가서 집에서 유튜브 할 때 이걸로 이제 좀 해야지. 이런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물도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심 방송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많이 보내주시면 또 도움이 되죠.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그 면접 때 이런 질문 좀 당황스럽고 혹은 이런 질문들 받으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다.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제로 제가 면접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게 상황에 맞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질문을 드려서 뭐 저보다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더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또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면접 최근에 이제 또 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면접 보시면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었어요? 최근에 봤을 때 처음 겪어본 거였는데 이제 1분 자기소개를 하고 제 경험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면접관님께서 막 기록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경우 있지. 네,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다시 하시길래 일단은 끼워 맞춰서 대답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고치기에는 너무 반대로 와버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면접관 잘못 들은 건데 네. 하지만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잘못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약자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늘 저기 뭐지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집에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갑자기 아니 집에 가고 싶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는 저 같으면 그래도 면접관님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어쨌든 그 문제가 나한테 있으니까 면접관이 다시 한번 이걸 봐달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꼬리 질문이 되면서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질문까지 가버리게 되면 이거 수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럴 때는 명확하게 바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인턴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좀 제가 외국어 능력이 있어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냥 끝내기는 그러니까 인사말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제가 이제 눈치 없게 그렇게 해버려서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약간 무안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 이상한 얘기 하니까 뭐그 정도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뜬금없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평가자가 뭐 이 사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순간에 민망해하시면 안 돼요. 네. 꿋꿋하게 버티셔야지. 네. 괜히 이렇게 했는데 막 분위기 이게 뭐야 이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어때서 약간 이렇게 해야지. 자꾸 그런 거에 기죽으시면 안 돼요. 저 핵인싸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따가 내가 맞추고 말겠어. 면접관님 앞에서 선배 사원 깨서 선배 사원이 그쵸 이게 말 그대로 압존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이것까지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말 그대로 그 선배가 어떤 선배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면접관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존법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조가 기업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이에요. 노조? 일단 질문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도 생각을 좀 하시네. 지금도 생각을 좀 해놔요. 그러면 오늘 모의 면접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 나오면 이제 그 면접 이름은 종합 면접으로 해서 경영직 면접으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전체적인 부분을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하셔서 네, 그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죄다 갈고줬으면 좋겠다. 네, 비철철나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제 지금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오면 좀 예방주사 같은 개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잠시 뒤 2분 뒤면은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할 거고, 순서는 어떻게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한전이 위에 있으니까 또 이 얘기가 그렇게 되는군요. 일격을 당했네요. 좋습니다. 무조건 선빵 날려야 돼. 선빵 날리면 되는 거지. 사실 1차 면접 때도 3명이서 들어갔는데 예. 남은 2분이 너무 얘기를 먼저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바람에 양보를 많이 했거든요. 좋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뭐 얘기했지 우리가? 그 모의 면접. 네. 직무 수행 능력 하나랑 지역 교전 능력 한 가지 정도에서 강조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빨랐었나 보구나. 오늘도 그거 물어볼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시간이 됐나요? 8시? 1분 남았습니다. 오늘 칼처럼 50분까지 해서 빨리 집에 가야 돼. 오늘 집에 와서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가지고. 8시. 오늘도 스트리밍을 아니 오늘 그거 아니고 진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내일 또 저기 특강 있잖아. 맞아요. 공격 특강 있어가지고. 내일 특강 있으시고. 예, 그래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 공격 특강. 내일 공격 특강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집에 와서 준비하는 건 아닌데. 내일 그 일단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좀 빨리 가줘야 돼. 제 질문 답해 주세요. 소녀팬. 아까 고통받는 라이언. 저번 주 수요일 그거 같은. 뭐 질문이 뭐였는데? 아까 소녀팬이. 아니요. 취업 준비생. 아니 뭐야. 이게 댓글이 새로 아유. 오는 면접 압정법이 왔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이 공기업 선호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취업 준비생이 공기업 선호한 이유가 뭐라고 될까?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 물어봐야지. 이거 괜찮은 질문이네.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성협팬님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질문 드릴 거고 이거에 대한 답변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면접을 좀 볼 텐데 저도 좀 약간 뒤로 가서 질문을 좀 하는 게 시야가 아무래도 자, 이거는 이제 근엄함을 유지해야 되는 면접관 입장에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어차피 읽진 않지만 손이 심심하니까 일단 좀 들고 읽겠습니다. 여기 있으시네. 좋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어쨌든 오늘 진행해 주시는 분은 지금 익명 처리를 하는 거라서 제가 면접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제 피드백, 궁금한 것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자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면접 보신 분한테 질문을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들 여기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창을 읽으면서 질문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사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자리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기소개 외에 우리 지원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진솔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전기직에 지원한 몇 번 지원자입니다. 네, 저는 제 역량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사에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저 또한 성장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책임감과 꾸준한 직무 능력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를 더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 본인이 속한 조직을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떠한 경험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직업관을 가지시게 되었는지. 네, 제가 현재 지금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해서 이제 다른 팀원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끝까지 제가 맡은 바를 책임 있게 수행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도 얻고 그를 바탕으로 팀원들에게 신뢰도 얻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신임을 얻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을 때
저에게 많은 기회가 얻어지고 저도 성장하고 그리고 제가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네, 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자는 이미 재직 중인 회사에서 네.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지금 한국전력으로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회사 공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도 상당한 성과를 얻고 많은 신뢰를 얻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제 전공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전공이고 제 업무가 주로 주 산업을 서포트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 전공 역량을 더 발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 역량 발휘에 대한 저의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그것을 좀 더 폭넓게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원자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그 비전공자로서 좀 극복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까지 해보셨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채용돼서 주 메인 업무가 이제 그 어떤 부품에 들어가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거다 네. 보니까 아마 일부러 답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질문 제가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자기소개에서 우리 지원자가 책임감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최근에 다른 팀에서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일부를 고쳐달라고 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그 아이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라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저를 했었고 그 부분이 향후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 대응을 제가 해줌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자에게 저희 선임에게 일정 조정에 대한 요청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두려움 때문에 그 책임감을 밀어낸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 지원자께서 그 실패의 가능성이라든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이 경험 또한 회사에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신규 아이템을 개발할 때 저희가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좀 더 가혹한 상황을 만들어야만 어떤 위크 포인트, 약점이 드러나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사실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어쨌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좋은 결과를 내면 일정을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가혹한 시험으로 가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험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자께서 본인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팀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작년에 이제 회사에서 제가 어떤 환경을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환경을 좀 더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1대1 매칭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 작업이 상당히 지루하면서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어떤 프로그램의 매크로 툴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 메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제가 예전에 매크로 툴을 다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전체적인 팀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이 돼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그 매크로 툴을 기존에 사용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해당 부분을 처음 진행을 했을 때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맡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러한 부분을 처음에 맡지 않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저희 팀원들 모두가 사실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제가 뭐 메인으로 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없었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다른 업무를 계속 미뤄야 되기 때문에 나서서 하지 못하고 뒤에서 조금씩 준비해서 어떤 환경을 어느 정도 구축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의견을 공유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우리 지원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했었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했던 경험은 최근에 제가 메인 업무는 그런 어떤 아이템의 전기 회로 쪽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개발하던 도중에 공장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해서 개발과 품질을 동시에 대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이쪽 일정도 맞춰야 되고 저쪽 일정도 맞춰야 돼서 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일단은 공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빠르게 작성해서 그쪽에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시험 결과를 요청한 다음에 그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제 업무를 진행을 했고 또 시험 결과 나왔을 때 바로 대응을 해서 품질 문제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지원자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네, 주변에서 저를 되게 많은 부분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에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메인 산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질문을 동료분들, 선배분들께 했었는데 그분들께서 저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한 우리 지원자의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제 단점의 경우는 너무 확실하게 하려고 가는 점이 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문제가 터졌을 때 공장에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하고 했었던 경험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경험 과정에서 그쪽에서 나왔던 결과를 직접 듣고 믿어도 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동료들이 가끔씩은 제가 동료를 믿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단점을 고치고자 좀 더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부분에서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동료들을 믿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취업층들 취업 지원자들 사이에서 공기업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공기업에 더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 공기업이나 이런 어떤 정부에서 청렴을 목표로 많이 하고 있고 각각의 공기업의 홈페이지나 어떤 뉴스에도 청렴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 사기업들의 청렴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비해서 속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에서 좀 더 이렇게 공기업은 압박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공기업의 어떠한 경영이라든지 그러한 문화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력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런 것을 행하는 이유가 공기업 자체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공기업의 취지인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정부에서 공기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면접을 준비하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되게 우리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지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전공 직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남은 시간 더 준비해서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짝끝짝 와 끝났다. 아까 되게 속 치고 들어가셨어요. 공기업이 정부의 어떤 압박 해가지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준비를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 원래 생각이 그대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어때요?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안 떨려. 그냥 얘기하면 되지. 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첫 번째 면접 끝났습니다. 소녀편님이 죄송하대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앞에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꿀보이스 지원자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한 거에 비해서 너무 뭔가 못 보여주고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강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산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알아먹기 쉽게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거 되게 했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방송 환경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되게 막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저도 지금 면접을 보고 있지만 이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 컨설팅 룸에서 학생들 갈구는 게 아니라 이게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해요. 저도. 근데 우리 아마 지원자분도 지금 모의 면접이긴 하고 얼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상대방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야겠구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퇴사 사유도 그렇고 좀 뭔가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답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이 100% 이해한 상태에서 얘기해도 지금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막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부담도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네. 약간 뭐 그런 후회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물론 중간에 제가 이제 개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 바로 그 다음부터 책임감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소개에 책임감이 자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준비한 자기소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판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더 뭔가 이 면접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장에서 특히 임원들은 여러분들 어떠한 그 기계적인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특히 경영진 면접에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직접 직면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자기 소개에다가 얘기했던 게 말 그대로 책임감 있는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떠한 조직 내에서 강점을 발휘하면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어렵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경험 왜 그런 계기를 갖게 됐느냐 했는데 전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전 회사 계속 다니지. 이게 지금 답변이 이미 엄청나게 어려운 답변이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전 회사에서 100% 나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미 새로운 기준을 갖고 지원을 했는데 그 기준에 이미 전 회사가 부합된다? 그러면 뭐 이직할 필요가 없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설마 질문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질문이 오면 분명히 요거에는 내가 맞춰서 얘기할 게 있다 준비하고 왔겠죠. 하지만 질문이 그렇게 가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간다고 질문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이
책임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험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을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약간 또 내용이 제 느낌상으로는 조금 뭔가 뒤에 되게 부정적으로 끝나버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이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받질 좀 못했던 것 같고요. 계속 질문 난이도가 사실 저는 뭐 신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막 질문 막 어려운 거 던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희생양이 된 거야. 그럼 책임감 뒤엔 제가 뭐 또 뭐 질문들을 좀 던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뭘 던졌지 내가?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한 거 있느냐? 그것도 아마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또 그거 갖고 그러면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을 해봤냐? 이게 사실은 여기 3번에 있는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것도 자원관리 능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뭐 상황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풀어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지표가 많이 드러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또 약간 또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는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공격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질문 또 뭐 받으셨죠? 아 공기업. 예. 네. 맞아요. 아까 되게 어려운 얘기했었잖아요. 왜 요즘 공기업이 인기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랬더니 아까 얘기하셨던 게 청렴성. 네. 청렴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지원했다. 근데 공기업도 지금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하루가 멀다 하게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정부가 그러면 아까 뭐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정부? 그래? 정부 얘기 또 질문해야 되나? 그럼 정부. 계속 지금 본인이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은 최악의 경우로 이렇게 막 진짜 말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왜 공기업이 인기가 좋으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설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구직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 일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만 얻어내려고 했지만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성취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발전을 이루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많이 자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뼛속부터 공기업처럼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가지고 무슨 뭐 청년 어쩌고 그거 얘기해가지고 그럼 다음 또 질문이 또 이제 청년과 관련해서 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아마 우리 지원자가 지금 준비한 거 하나도 못 보여줬을 거야 아마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근데 면접은 다 이래요 항상. 100만 가지 준비하면은 100만 첫 번째에서 문제가 나와요. 근데 100만 첫 번째에서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내가 준비한 건데 그 질문이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내가 준비한 어떤 뼈대나 그런 소스들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방금 본인이 얘기했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게 질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바싹 긴장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줘요. 네.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또 신기가 안 좋을 때 오셔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아직 옆에 한 분 더 남았. 남았는데 지금. 그다음 또 어때요? 진행하고 보시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좀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던 거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집에 가고 싶죠? 아니요.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사실 나름 이제 주변에서 그나마 임기응변이 꽤 있는 예.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주고 또 실제로 회사 내에서도 그런 임기응변으로 많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니까는 잘 안 되죠. 네, 저도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통의 이제 후기를 보면은 보통 정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바꿔서 얘기했을 때 더 파고들어 그런 위험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이 계속 이렇게 직접 나와버리는 필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직한 건 좋아요. 이 정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A라고 생각하는데 B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A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 근데 A라는 생각이 이 회사에 안 맞는다? 그럼 그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임기응변도 잘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임기응변으로 방송하는 사람이고 늘 준비하지 준비라고는 전혀 없는 약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제 인생에서도 몇 번 이런 성격 때문에 정말 난처한 경험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면접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 임기응변 잘할수록 더 겸손하게 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아마 현직자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여유도 없죠. 이 회사 다니시고 이렇게 또 퇴근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또 이렇게 한 거 뭐 충분히 그 어려움에 대한 것들은 뭐 잘 알고 있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로 일단 네.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잠시 좀 호흡을 가다듬고 네.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 갈구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중간에 커피 질문 하나 할까요? 커피 질문? 오케이, 커피 질문 할까? 뭐 어떤 거 하고 어. 뭘 해야 하는지. 자, 커피 질문.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좀 드릴까? 평상시에 저의 모습과 지금 뭔가 다르다. 그거 정답 맞춰주신 분에게, 그거 정답 맞춰주신 분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스벅 퀴즈. 평상시에 이 포즈와 나는 강민혁은 뭔가 오늘 다르다. 방송 때. 아까 이미 얘기하셨어 몇 명. 제 뭐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셨어 이미. 예, 저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 후리스가 아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철시공 사무소원자. 안에 셔츠를 입고 있다. 원래 셔츠는 많이 입었어. 셔츠 많이. 강민혁이 아니다. 후리스를 입지 않았다.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예, 감기에 걸려서 좀 고생 많이 하고 있죠. 떨고 심기가 있다. 불편하네. 예, 늘 신기가 불편하지 이거는. 예, 패딩이다. 예, 어쨌든 정답은 후리스를 안 입었다. 그게 이제 제 특징이죠. 예, 원래 후리스 입어야 되는데 오늘 후리스 입기에는 좀 날씨가 얼굴이 빨갛다. 오늘 보니까 이 캠이 되게 라이브하게 찍히네. 약간 제가 지금 막 면도도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좋아요. 철시공 샤무전 원장님 축하드리고 이제 다음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소리를 조금만 더 소리를 이제 제대로 오케이. 담긴 거라서. 오케이. 소리를 자 유니클로가 슬퍼하겠네요. 잘 알고 있네.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 내가 사비로 또 이제 여러분들 저기 그 후리스 하나 사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럼 면접을 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댓글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읽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 준비된 자기소개를 20초 활용하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시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진행을 해주십시오. 지금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철도시설공단의 사심 가득한 지원자입니다. 저의 사심은 첫째 이심점심, 협동심,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 마지막으로는 진심입니다. 앞으로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자기소개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준비하셨네. 우리 지원자는 이심점심? 네. 그 한자로 쓰실 수 있나요? 전자는 제가 잘 모르고 이심, 전심까지는 전자를 제외한 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지원자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저희 회사를 위해서 우리 지원자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혹시 준비한거나 뭐 특별히 노력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네.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일단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2018년부터 2017년분을 정독을 하면서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서류에도 합격을 하고 또 필기에 합격을 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저희 철도시설공단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열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정성 그리고 또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의 그런 관리, 그 유지 보수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아마 막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런 안정성과 유지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오송역에서 단전이 돼서 많은 승객들이 열차 안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많은 승객들이 안전 매뉴얼에 대해 따르지 않은 그런 승무원에 대해서 화가 났고 또 그런 유지 보수가 잘 안 된 철도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나고 좀 많이 의아하고 당황해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랑 철도도시시설공단은 이런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교육 영상이나 또 그런 실시 훈련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제 회계 기준의 이러한 변경이나 그러한 적용에 따라서 저희 공단에 뭐 미칠 수 있는 어떤 이슈, 영향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국제 회계 기준은 고등학교 시절에 상업 그 고등학교를 진학했기 때문에 그때 배운 짧은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확한 그런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면접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네,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극복했던 대표적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3년 전 미국으로 1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던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가족과 떨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내본 적도 없고 또 영어를 외국인처럼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받기도 했고 말을 못한다고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미 그 야구 대표팀의 그 팀의 구성이 끝났는데 계속 매주 찾아가서 한 번만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감독님이 제 야구 실력을 보시고 선발 투수로 이렇게 입단을 해주시게끔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제 운동 실력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걸어주었고 그 뒤로 친구들을 사귀어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가장 힘들었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지원자께서 가장 최근에 후회되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공기업을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항상 그 필기에서 떨어지고 그다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때마다 제 자신에게 저는 불행한 사람이다, 운이 없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고 제 생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운은 찾아오고 또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 책을 읽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기 전에 저한테 계속 몰아붙이고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그런 제 자신이 조금 후회가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원자는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세요? 현재 철도 도시시설공단에서는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북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의 희망에 싹이 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이면 한국에서 파리까지 그리고 또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철도가 건설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외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영어도 공부를 하고 철도에 대한 지식도 쌓아서
그렇게 영광적인 그런 사업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나중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지원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친화력과 그런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소통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90점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매번 학급 회장 그리고 전교 회장을 빼놓지 않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가 무엇인지 직접 느끼고 배웠었습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여서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일원으로 어떻게 하면 조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한 우리 지원자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추가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시절 그런 몇몇 친구들의 그런 부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선생님께 이렇게 좀 요청을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 친구들과의 어떠한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때는 2학년 중간고사였습니다. 소위 놀기 좋아하고 공부하는 먼 친구들이 그 책상에다가 컨닝 그 노트를 만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학급 임원으로서 이거는 시험의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이 모두 끝나고 가서 담임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험에는 이런 시험 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공정성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런 시험 감독이 실질적으로 좀 더 강화가 되었고 그렇게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그 부정직한 행동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있다는 건 내가 방금 읽었고 네. 그런 행동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네. 뭐 그러한 부작용들을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지. 일단은 아직도 친구들은 제가 그거를 선생님께 말씀드렸다는 걸 아마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모두 끝나고 하교한 뒤에 교실을 다 정리하고 오케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만약에 친구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친구들에게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우리 지원자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왜 친구들에게 미리 해서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괜찮을 거다. 그리고 어차피 자신이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 친구들은 우리 지원자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친구였어요? 일반적인 친구를 좀 더 넘어서서 좀 친하게 몇 번 같이 이렇게 놀고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컨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나 혹은 그러한 부분들을 설득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 후에도 제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도 제가 영어를 잘하다 보니 영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학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그런 방법을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힘내요 이렇게 됐네. 오케이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와.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조금 이제 공격에 좀 뭐랄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참 이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보신 분은 약간 옆에 있는 친구가 면접을 잘 보는 건 잘 보는 거지만 약간 이 사람이 좀 아까보다 전투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약간 많이 피곤한 거거든요. 이게 면접관의 심리야. 네. 면접관이 정말 그 도끼가 있었을 때 질문과 이제 약간 뭔가 마무리하고 싶어 할 때 느낌은 굉장히 다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약간 또 우리 학생이 또 워낙 대답 잘했지만은 아까에 비해서는 날카롭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질문 난이도를 사실은 우리 지원자도 다 직무도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 그 학력도 다르고 사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굉장히 면접을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자기 생각도 잘 정리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고 뭐 아주 뭐 흐뭇하게 제가 뭐 지켜봐서 뭐 특별하게 뭐 답변을 뭐 잘못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왜냐면 나도 이제 나는 여기 와서 지금 뭐 방송하는데 한껏 올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책임감에 이거 뭔가 좀 공격 좀 해줘야겠다. 이거 너무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자소서 3번에 이 관련된 공정성과 관련된 이제 이게 있었는데 일단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네. 제가 얘기한 건 이거 어떻게 했냐는데 이 내용을 또 설명을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이제 준비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서 일단 조금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건 이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가 워낙 딱 똑부러지고 워낙 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직업윤리 능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노력들이 좀 들어가면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또 어리고 하다 보니까 괜히 이런 모습만 보여줬는데 나중에 조직 생활에서 약간 미움받지 않을까. 그럼 그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나한테 이제 눈도장이 들어가는 뭔가의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사실 얘기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부분이야 뭐 너무 훌륭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뭐 제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여기 응원 보니까 동생 힘내라고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어때요? 뭐 해보니까 질문 어떤 게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가장 제가 자소서로 써놓고도 좀 악이 되는 게 아닌가 저한테 득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제가 방과 후에도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좀 약간 재능 기부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줬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알려줬었는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고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좀 적어놓는 걸 봤을 때 가서 그때 직접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좀 시험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때 그 상황에서 또 관계가 또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두려웠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잘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될지가 일단은 뭐 이런 부정이나 이런 거 앞에서 단호해야 돼요. 공격 지원자라면 단호한 모습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단호하되 그런 단호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단호하게 풀어갔다라는 건 잘하신 거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그럼 이러한 또 지혜도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이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이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컨닝을 해. 근데 내가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건 다 정답이 아닌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왜 정말 컨닝을 하는지 혹은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최소한의 좀 더 노력을 해서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 너도 더 좋아 약간 그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좀 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말하다가 했는데요. 이런 건 줄이는 게 좋죠.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이 나와요. 했는데요. 아니 상관없어요. 예, 뭐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뭐 많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아주 그리고 아까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것던 거는 우리 지원자가 이제 재무 쪽 학교 수업 중에 이제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재무제표 작성, 해석하는 지식을 쌓았다고 하길래 어디까지 공부를 한 건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고, 근데 우리 지원자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지 못했고 공부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회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좀 학습을 했는데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느냐 해서 사실 기회를 좀 더 잡았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포기하고 그냥 보완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처럼 보였어요. 근데 뭐 나머지 부분 아주 뭐 똘똘하게 뭐 아주 뭐 똘똘하구만. 좋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3번 공정성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소프트하게 네,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이제 좀 풀어가는 지혜까지 이렇게 좀 쌓아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 조금 아직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그때 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펜을 내려놓으면 하지 말고 펜을 아직도 잡고 있으면 할 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다. 모범생이야? 내 유튜브 구독자 수 60명 때부터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때 좀 갑작스럽게 캐치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좀 미리 멘트를 좀 준비를 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오늘 같은 지원자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굉장히 똘똘하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할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나가는 게 좋아요. 약간 내 스타일. 내 예전에 한 2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한 15년 전? 아주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하여튼 농담이고. 어쨌든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봤다라고 한다면 좀 더 몸을 낮춰가지고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가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친구다. 그런 인상을 좀 줬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도의 이제 면접 실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또 무슨 과하게 또 막 영어로 막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또, 그리고 일단 그 면접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좀 힘들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간절함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서 간절함으로써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좋아요. 준비를 했거든요. 얘기할 수 있는 얘기 맞죠. 근데 간절하다라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왔어? 이 친구가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거 배워온 거야?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간절한 거지. 내가 거기다 대고 저 진짜 간절합니다. 저 지금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간절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평가적으로 얘 진짜 가고 싶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컨텐츠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뭐 간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준비를 잘 하셨고 뭐 그렇게 뭐 10년 뒤에도 어떻게 하겠다 뭐 등등등 관련해서 위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뭐 그게 뭐 일일이 타당성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 하고 싶은 거.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떠세요? 오늘은 또 중간에 뭐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가 두 번째 면접 볼 걸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제 경험, 제가 얘기했던 경험에 비해서 되게 자기 자신의 얘기를 쉽게 그쵸. 이해하기 쉽게 했던 것 같아서 우리 지원자분께서 역시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짚고 계신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 길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컨텐츠의 좀 난이도가 우리 지원자는 좀 있어요. 왜냐면 이공계 지원자로서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짧게 얘기하는 길게 하는 그게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의사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고 상대방 쉽게 이해하는 게 정말 얘기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본인 스스로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 혹은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부차적인 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중심을 잃어버리는 약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본인의 마음을 좀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단계에서부터 아 이걸 이 사람이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관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더 어렵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막 지르잖아. 에라이 씨, 에라 모르겠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태도에서부터 느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뭐 그래 만나보지 뭐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좋아. 이거 내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굉장히 고급 스킬인데 사람마다 이게 뭐 면접 때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지금은 근무 안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근무하시잖아요. 네. 근무하지만 지금 사업 나부랭이 아니야. 그렇죠. 맨날 주변에서 만날 까이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조직 안에서 지금 오랫동안 좀 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뭘 얘기하는 거가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전달에 대한 압박이 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지금 더 어려운 거야 오히려. 네. 막 지르니까 뭐 막 지르니까 너무 잘하잖아. 이렇게. 아주 오늘 또 두 명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또 공부 이렇게 또 하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또 짧은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야? 지금은 모의 면접 중? 이게 이게 화면이 설정해 놓은 거구나. 또 뭔가 싶었는데 어쨌든 좋아.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짜 아쉬움이 있을 이게 진짜 면접이었다면 정말 아쉬웠을 거예요. 두 분은 다 네. 나름 그렇죠? 그래서 면접은 항상 후회가 남는다. 하지만 그 후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얼마나 준비하느냐의 차이죠. 네. 저도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여주려고 집에서 엄청 준비하고 왔어요. 내가 얘기하고도 약간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뭐 또 마지막 하고 싶은 거 50분이네? 근데 아까 그 질문 올려주셨다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 어떤 질문이야? 이거 제 질문에도 답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질문이 뭔데? 무슨 질문일까요? 없는데? 지금 저희 댓글 막 보고 있거든요. 힘내님 혹시 질문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면접 보고 나면 후회는 남고 기억은 없음.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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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질문이 뭐지?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나쁜 부분? 노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 노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노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노조는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월급도 올려주지. 오케이? 노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제 임직원의 어떤 생각을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몇몇의 노조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했던 회사의 사측과 좀 충돌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그게 임직원을 위한 더 좋은 길을 생각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얘기하되 그래도 기업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우리 회사 노조 아주 네. 그렇잖아. 좋겠어 노조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노조 없는 회사에만 다녀가지고 CJ도 노조가 없었고 삼성도 노조가 없었어요. 실제로 있으면은 되게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이 좋긴 되죠. 했는데. 예, 진짜 힘이 돼요. 왜냐면 진짜 함부로 못 하거든. 그게 참.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커피 질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커피? 네. 뭐 커피 주면 뭐 할까요 오늘? 아까 음. 그거는 선생님 질문이구나. 뭐 할까 빨리 가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갈래. 질문 또 올랐어요, 쌤. 수익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기업인데 만약에 공기업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떠한 면을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이 어떻게 답변이 좋을까요? 수익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 공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수익성이 보장돼야 공공성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공공성만 추구해가지고 지금 수익성 개판이니까 나라에서 지금 뭐 사사팔방에서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근데 공공성을 계속 발휘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자기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자생적으로 그걸 갖고 자기 스스로 더 많은 공공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자꾸 여기저기서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지원 받은 기관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연의 어떤 업무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다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직무수행 능력과 직업기초 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할 때 아까 우리 지원자한테 처음 한 친구한테 직무수행 능력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이 친구한테는 이제 회계에 대한 거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그냥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거 하나는 이제 전문성보다는 그 직무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하나 잡은 다음에 그게 나만의 강점이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최근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무엇보다 직무에 대한 열정과 어떠한 직업기초 능력이 필요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뽑아라. 약간 이게 이제 기본 패턴 중에 하나라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소 대표님 낙하산 인사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하산 인사. 낙하산 인재. 공기업의 청렴을 위해서는 좀 근절돼야 되는 옛날 그런 관습이라고. 진짜? 거기 지금 그분 앉아 계신데? 거기 지금 그분 CEO께서 지금 거기 지금 경영진 면접에 그러면 떨어지는 거군요. 아니 근데 저렇게 질문이 경영진 면접 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경영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잖아. 그럼 그 사람이 오해받거든. 네. 그렇죠?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 저런 질문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저런 질문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낙하산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그러한 일관성과 그러한 통일성을 감안해서 일부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추천을 받고 오는 것은 충분히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지나치게 어떤 보훈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택이 됐을 경우에 그 공공기관의 이제 경제성도 그 경제력 그 공공기관의 그 경쟁력도 뭐 이렇게 훼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더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뭐 기본적으로 뭐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상사가 커피 신문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 요즘에도 좀 쌍팔년도 질문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상사 커피 신문을 어떻게 할 거냐. 맛있게 타드려요. 맛있게 타드려야죠. 정답인데. 예. 근데 이거 보통 이런 걸 또 여성 지원자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 요즘도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곳이 있는 근데 진짜 없어요. 없는데 근데 요즘에 공기업에서 저렇게 질문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저건 감사 약간 그런 기준인데 근데 만약에 물어보면 뭐 그걸 답변을 해야 되겠죠. 뭐 제 거 먹을 때 같이 타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커피 타드리고 싶은데 커피 타드리면 상사분께서 부담스러워하시고 나중에 뭔가 이것 때문에 저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면 또 불편해하실까봐 제가 커피는 덜 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뭐 귀찮아서 못 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무조건 상사 관점에서 얘기하라니까. 침을 손가락을 담그겠어. 어쨌든 좋아. 자 빨리 퀴즈 내자 빨리. 56분이야 지금. NCS 약자. NCS 약자. NCS 약자 빨리 쳐보세요. 여러분들. NCS 풀 이니셜 지금 빨리 쳐보시고 빨리 쳐보신 분한테 오늘 따뜻한 아메리카노 빨리 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거 모르겠어? 다 알겠지? 어제 오늘 모의 면접 지원자분이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NCS의 약자. 전체 그거를 풀네임. 말씀해 주시면 오마이갓. 됩니다. 풀네임. 오마이갓 없어 지금 답변. 영어로. 영어로 풀 이니셜을 써야 이거지. 설마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오마이갓 이거 뭐야? 나왔다. 맞네요. 저거네요. 자 S 맨 끝에는 S까지 맞춰버렸네. 와. 어쨌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분한테 쏘고 나는 이제 집에 가고. 사기업에서 이직 사유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 기업에 지원한 동기를 말하고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우리 지원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원래부터 이런 거 왜 여기 지원했냐 꼭 이렇게 했냐면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지원을 희망을 했지만 제가 실력도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뭔가를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도 지금 조직에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에서 일도 했고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더 많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응원과 조언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해서 약간 전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전혀 없었고 나 단지 내가 이 기업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태한 소식에서 고등학교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저는 갈 테니까 계속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갈 거니까 계속 뭐 아쉬우면은 계속 공효신님이랑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방송은 언제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또 면접 방송 재밌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또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운을 주셔서 박수 한번 같이 쳐드리고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또 좋은 기회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갑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갑자기 또 금 마무리 하도록 할 테니까 오해가 없으시고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예, 좋습니다.